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은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 단어가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용이 너무나도 진짜 속된 말로 짱짱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뭐 하루하루가 빅 이벤트들입니다. 삼전 실적, 국채 지수의 로보택시의 금통위에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저희 일발장전은요,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하지만 종목 속에 다 녹여 있어요. 오늘 어쩜 우리 다 할지 몰라요, 이 맞습니다. 이벤트들. 그러니까 저희 일발장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민 매니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종목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미증시 분위기를 보면 사실 이제 초반에는 조금 흔들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나니까 달러가 강세로 전환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와 관련된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였다라는 걸 지난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가 보여줬다. 아마 이번 주에 CPI 지표까지 조금 이제 안정적인 이제 데이터가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당분간 또 조금 안도랠리를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골디락스 또 나오죠. 네, 일본에 지금 또 이시바 신임 총리가 금리를 인상한다 그랬다가 약간 지금 뭐 주저주저 하면서 입장을 좀 바꾸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보통 환율이 떨어져야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좋아지는 이런 이제 패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인데 최근에는 환율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팔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삼성전자 뭐 영향이 진짜 좀 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환율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수출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뭐 대내외적인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 날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한 건 또 난리가 났어요.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신고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좀 하려고 하는 전략이고요. 인벤티지 랩이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할 때 펩트론 인벤티지 랩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고요. 장기 약물 이제 지속형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이제 통용되고 있는 GLP-1 유사체 기반의 비만 치료제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일주일 제형으로 이제 처방을 좀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일단 약값이라고 생각해요. 약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값 인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공급량을 늘리면 당연히 이제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공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다시피 뭔가 이제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면 공장에 증설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증설 투자를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이제 해결을 좀 하려면 일주일 단위로 이제 맞던 걸 한 달, 두 달 혹은 뭐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이제 맞는 주사제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약값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고 쇼티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빅파마 기업들의 러브콜을 이제 받는 기업들과 러브콜을 또 갈구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인벤티지랩은 그런 빅파마 기업들의 이제 러브콜을 좀 갈구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이제 9월 달에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쏟아냈었는데 실제로 9월 19일 날 베링거 인게이라임하고 기술 계약 혹은 뭐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베링거 인게라임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또는 또 다른 이제 적응증에 대한 이제 치료 물질, 후보 물질에 한번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만약에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과 잘 맞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기술 이전,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뭐 지난주에 이미 다 공개가 좀 됐는데 네.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직접 이제 인비딩 내부적인 이제 또 경쟁을 통해서 네. 인벤티지 랩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에도 사실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이런 빅파마들은 어쨌든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하고 합종 연행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잖아요. 예. 후발주자잖아요. 어차피 지금 뭐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뭐 일라이 릴리가 너무 시장을 앞서가죠. 거의 뭐 앞서가고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과의 어떤 기술 협업을 통해서 빨리 이제 선두 기업을 이제 추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형 변경이라든지 이런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도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베링거 인게라임한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 인벤티지 랩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재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웅제약하고 탈모 치료제 개발하는데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이 좀 되어 있고요. 네. 종근당도 이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개발을 할 때 장기약물 플랫폼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 체결이 됐고 유한양행하고는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개발을 할 때 또 공동 연구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빅파마까지도 공동 연구 개발이 이제 채택이 좀 됐으니까 네. 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벤티지 랩을 좀 인정을 좀 해둬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맺은 계약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약물에 이제 원료 의약품 공급하는 것까지도 계약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MP 이제 인증을 받은 이제 생산 시설에서 자체적인 이제 생산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최근에 한 39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일부는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지만 또 일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MP 시설을 확보하는 데다가 이제 투자를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제 인벤티지 랩도 분명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동안에는 펩트론만 이제 대장주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인벤티지 랩도 기술력이라든지 또 대내외적인 어떤 그 인정을 받은 것들에 대한 점수를 좀 주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가총액이 아직도 뭐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뭐 중소형주라고 이제 네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잠재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제 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9월 초에 한번 강하게 한번 솟구쳤어요. 네. 그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주인공이 공개되기 전에 네. 회사 쪽에서 지난 9월 달에 네. 9월 안에 뭔가 이제 계약이 나올 네. 거다라는 내용이 생각나요. 먼저 네. 이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고 그 주인공이 이제 9월 19일 날 베링거 인게라임이었다라는 게 이제 공개가 좀 됐고요. 어쨌든 뭐 기대했던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되고 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한 2주 정도 약간 이제 좀 세론 성격의 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공동 연구 개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좀 인정할 만하다라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많이 안 무너졌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21선이 좀 지지가 좀 되고 있고 특히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분위기가 또 살아나고 있잖아요.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조정을 좀 받은 기업들이 추세를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목표가는 일단 24,000원 정도. 지금 요 가격에서 딱 20% 정도. 매수 가격은 지난 금요일 종가가 이제 2350원이었는데 뭐 한 2만 원 정도 전후에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인벤티지 랩. 작은 중소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 기업이고요. 이 플랫폼은 특기는 약물의 효과를 길게 늘리는 장기 약물형 지속형 맞습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드럭플로이딕이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요즘에 비만 쪽 또 당뇨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네. 비만이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고 베링거 인게라임과 드디어 빅파마 한 곳이 이제 컨택을 좀 하면서 이야기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은 좀 크고 인벤티지 랩은 네. 좀 사이즈가 요렇고 그렇죠. 이제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이제 위고비도 다음 주부터 풀리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펩트론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예.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예. 네, 오늘 붙일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을 좀 예. 합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기업은 비슷해요. 사파 플랫폼이라고 약물 네. 전달 플랫폼이고 방광기를 증대시키기 방광기로,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전문증이 확대되고 있는 그래서 ADC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비만 또 네. 그리고 이제 뇌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까지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이제 사파 플랫폼이라서 내년부터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미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미 뇌 질환 치료제 이제 룬드백에 또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APB-A1을 지금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인 에브뮌의 6,6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또 신고가 경신을 또 갔던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최근에 다시 그 룬드백이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임상을 또 개시하고 있다. 갑상선 암변증 관련해서 임상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갑상선 암변증 같은 경우는 갑상선에서 이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그 심박수가 증가를 하고 또 이제 관련해서 암구가 좀 돌출되는 질병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앞으로 시장이 전망하는 게 254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로 우리 돈으로 한 34조 정도 시장 규모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 임상을 좀 개시하면서 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또 이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지금 선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또 이제 룬드백, 또 에보뮌, 또 그리고 내년 초부터 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추가 이제 기술 이전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가 붙이는 것은 에이프릴 바이오. 마찬가지로 기술 플랫폼입니다. 네. 사파 플랫폼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약 효과가 반으로 떨어지는 그 반감기를 최대한 좀 늘리는 이런 거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 리뷰 전에 저 영민 매니저한테 펩트론은 어떻게 해야 네. 될지 좀 물어보고 싶고 네. 네. 우리 준호 매니저는 이제 블루엠텍을 좀 이뤘으니까 위고비가 가격도 한 80만 원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방 맞으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에 80만 원이니까 네. 뭐 성공 여부 이렇게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펩트론은 이게 대장주였잖아요. 네, 펩트론은 뭐 왜 비만 치료제 힘들어질까요? 관련해서는 네. 뭐 명실상부 아직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네. 주가가 조금 이제 옆으로 맞습니다. 들어눕고 있는 건 이제 네.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제 일정 때문이거든요. 유증 납입이 이제 11월 달로 이제 또 조금 지연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11월 달로 이제 좀 지연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 또 우려가 예. 제기가 조금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조금 들어눕고 있는데 유증 발행 가격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1차 발행 가격 일단 공시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45,000원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이제 발행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좀 차이가 나야 네. 그래야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유증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왜 주가가 옆으로 들어눕냐면 네.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도 이게 애매한 게 그럼 또 유증 발행 가격을 또 좀 올려야 올려야 돼요. 되죠. 네. 그러면 또 뭐 뭔가 이제 주주들한테 또 볼멘 소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한 5만 원에서 한 5만 3, 4천 원 정도의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증 참여를 위한 뭐 매수세가 또 조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펩트론은 유증 일정이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빅파마와의 협업 그리고 이제 펩트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체적인 이제 GMP, CGMP 있습니다. 이제 공장 네, 네. 증설을 하기 위한 이제 또 어찌 보면 유상증자를 필요한 이제 거니까. 단행을 네. 한 거였기 때문에 중장기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가격이 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유증에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이제 본인이 들고 있는 수량의 뭐 한 10% 정도 유증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펩트론 장기 약물 지속형 플랫폼의 대장주였는데 지금 유증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렇죠? 네. 10월 한 달 동안은 좀 유증 불확실성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블루엠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과연 성공할 것인가 많이 맞을 일단 것인가? 초기 성공은 저는 확실하다라고 확실하다. 보고 있어요. 네. 가격도 사실 미국에서는 한 250만 원 전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0만 원 전후로 전후다. 지금 이제 책정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초기 흥행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싹센다가 한 3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약간 2배 조금 넘는 가격이라서 사실 효능적인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는 싹센다보다 훨씬 더 지금 뛰어나고 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뭐 헐리우드 스타라든지 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셀럽들도 여러 차례 지금 이 효능을 입증한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보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예. 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예. 사실상 또 만병통치약으로도 뛰어나고 노화에도 좋다라고 예. 하니까 사실 많은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셀럽들도 잇따라서 위고비 관련된 효능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SNS에서 많이 올린다고 했을 때는 초반에는 충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으로서 약간 성인병을 또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80만 원이라면 크다면 크지만 또 그리고 내 어떤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고 또 이제 만병의 어떤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거나 또 우리가 한번 효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일단 이제 위고비가 이제 국내 시장에 상용을 하자마자 제가 신청하십니까? 한번 제가 한번 임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블루엠텍이 유통하는 우리의 위고비 일주일에 그쵸? 80만 원 일주일 간다니까 우리 준호 매니저가 가장 먼저 이제 오더를 하고 실제적으로 맞으면서 맞습니다. 정말 입맛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음식 맛이 뚝 떨어진다는데. 요즘에 막 입맛이 너무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십시오. 준호 매니저 입을 통해 생생하게 위고비의 효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바이오보다 일단 저기죠? 슈어소프트테크 모트렉스로 자율주행 갔다가 우리 바이오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로보택시가. 드디어 왔는데 또 그 안에 주말 동안에 사실상 이제 반 테슬라 진영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이모, 구글의 이제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현대차가 이제 계속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가 이제 아이오닉 5를 또 이제 웨이모에 이제 공급을 한다, 파운드리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은 이 10월 10일 전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슈어소프테크는 현대차가 2대 주주로 등극해 있는, 사실 이 자율주행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슈어소프테크의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슈어소프테크의 매력은 사실 자율주행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자체가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뭐 방산 또 스마트 팩토리 원전, 맞습니다. 원전 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가 일단 최근에 뭐 자동차 판매량이 또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조금 조용하지만 이 미래 모빌리티 쪽의 투자는 사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사실상 거의 뭐 탑 3에 손 꼽을 만큼 정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에서도 충분히 로보택시의 어떤 발표 전후로도 그 웨이모와 또 현대차의 어떤 협력도 충분히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슈어소프트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모트렉스도 이제 같은 결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같은 결인데 선익 시스템이라는 좀 기업을 좀 같이 해볼게요. 얘는 최근에 오라이언이라고 지금 이제 메타 플랫폼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 스마트 안경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바일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로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도 좀 최근에 플렉스매직이라고 XR 기기 또 퀄컴과 구글과 손잡고 지금 삼각 동맹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삼성만의 또 AR 기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익 시스템 넘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익 시스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고요. 또 최근에 6월부터 중국의 BOE에도 8세대 OLED 관련해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일단 이제 애플에도 사실상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비전 프로도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 또 이제 저크버그가 올해 초에 또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LG 디스플레이 연구진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메타 플랫폼도 향후에는 LCD에서 OLED로 모든 걸 다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로 있고 소형 증착기를 공급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히 소형 또 중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도 최근에 거의 다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익 시스템의 어떤 매출 성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지켜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앞서 이제 우리가 모트렉스하고 슈어소프트테크 자율주행은 뭐 계속해서 아마 이번 주 내내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익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OLED 증착하는 증착기하는 그런데 요즘에 이제 XR 기기들도 다 OLED로 가게 되니까. 좀 우리가 XR을 좀 약간 빼먹은 것 같기도 한데 영민 매니저는 어떠세요? 오라이언 공개되고 나서 메타 주가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메타 플랫폼즈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제품이 공개되면
결국은 반도체하고 또 이게 연결되는 네. 게 새로운 디바이스가 뭔가 좀 흥행을 해야 지금 PC라든지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네. AI하고 언젠가는 뭔가 이제 엣지 디바이스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뭔가 이제 네. 스마트폰은 이제 조금 식상하잖아요, 사실. 아무리 신작 공개한다라고 해도 갤럭시 시리즈가 됐건 아이폰 시리즈가 됐건 새로운 디바이스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좋아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폰 16도 교체 주기가 도래해서 정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또 역사적인 수요가 이제 창출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요즘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너무 잘 만들어요. 네. 저도 이거 거의 3년, 4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2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제품 나오면 기능도 혁신적이고 디자인도 혁신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많이 바꾸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아무리 못해도 그냥 스마트폰 한번 구매를 하면 한 3, 4년 이상은 좀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또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수요, 요구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메타 플랫폼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물론 오라이언이 이제 출시가 되고 만약에 판매량이 얼마나 될까는 아직 좀 미지수예요.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의 또 참패를 보면 뭐 크게 흥행할 것 같진 않지만 네. 그래도 가격도 싸고 네, AR, 절- VR 네, 뭐 이런 네. 디바이스 가격도 이제 싸고 절반이잖아요. 무게도 네. 뭐 6분의 1 가격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착용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좀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 OLED나 이런 또 그 디바이스들이 확장되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기계만 만들어 놓으면 소용 없잖아요. 네. XR이나 VR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도 소프트웨어까지. 분명히 이제 또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택 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단기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거든요. 아직 뭐 국내에는 실질적인 수혜주가 있다. 뭐 오히려 뉴프렉스 같은 기업이 오히려 메타에다가 직접적으로 FPCB를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로는 볼 수 있는데 결국 또 삼성전자가 뭔가 또 센세이셔널한 내줘야 새로운 된다. 이제 제품을 좀 만들어줘야 국내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조금 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약간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망감으로 주가에 좀 나타난 게 아닌가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다 HBM 하는데 쪽에서도 뭐하냐. 좀 뒤쳐졌는데 네. 로봇도 지금 딱 뒤쳐지고 있는 그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가 2년 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XR 기기를 이제 말했는데.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네. 2년이 넘었는데도 로드맵도 공개를 안 하고 네.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실망감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이어서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떤 이제 로드맵이나 어떤 시제품이나 이런 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실망감도 주가에 조금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힘들면 정말이요. XR 기기는 충분히 역량 네.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도 비전이 안 나오면서 또 하나 그럼도 꼬집어 주셨고요. 네. XR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기기 쪽인데 네. 기기 쪽에는 선익 시스템, 또 뉴프렉스, 네. FPCB.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등등이기는 한데 네. 저는 기기로 갈래요. 왜냐면 소프트웨어가 현실적으로 너무 작아요. 네, 그리고 네. 사이즈가. 맞습니다. 네. 그런 점도 체크하셔서 XR 또 메모하셔서 전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영미 매니저 가볼게요. 네. 보르노에하고 유한양행 또 시간 나면 오스코텍까지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주 빅 이벤트의 한 주지만 네. 이벤트 중에 총 이벤트 이재명 대표가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금투세도 그렇죠. 나온다는 네. 소문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바이오가 한번 난리가 네. 났는데 바이오 가볼까요? 일단 뭐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는 지난주에 약간 좀 선반영, 뭐 민주당의 그 뭐 이번 총회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일단 지도부에 이제 일임하겠다. 네. 그럼 뭐 결국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해줘야지. 대표한테 이제 네, 맡기는 거기 해줘야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 MBN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당장 이제 금투세를 시행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이제 피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제 명분 쌓기라고 했잖아요. 뭐 입장을 이제 바꾸는 것 또 금투세를 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이 있는 것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잘 조율을 해서 제발 이번 주 안에는 좀 명확하게 네. 입장 표명을 좀 해주고 깔끔하게 좀 같은데. 정리가 네. 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결국 뭐 금투세가 저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지금 네. 다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건 결국은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 낙폭과대 업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신고가를 내면서
하면서 지수의 이제 상승을 좀 견인하는 말 그대로 이제 주도업종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유한양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금요일도 장 초반의 흐름을 복기를 한번 해보면 10시가 되기 전에 유한양행이 거의 뭐 8% 9% 가까이 네. 급등이 나오면서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따라서 움직이기 끌고 시작했거든요. 가더라고요. 네. 오후장에는 유한양행은 오히려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뭐 보로노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네. 다 강하게 좀 움직였거든요. 보로노이 역시도 뭐 유한양행처럼 폐암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인데 저 완만하게 차트 뭡니까? 이제 그렇죠. 네. 사상 최고가 예.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행복한 네.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격이 아직 크게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뭐 10만 5천 원,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최근에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딱 한마디로 저는 정리하면 돈 버는 기업. 방금 전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가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이제 붙이는 종목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도 결국은 이게 돈을 벌 가능성. 결국 룬드백에 이제 2021년에 이제 기술 이전했던 게 왜 했으니까. 인재사 주목을 예. 받고 있냐면 이제 임상 1상에 돌입해가지고 환자의 이제 투약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레이브스 병이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사파 플랫폼을 이제 활용해서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이제 적응증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서 이제 룬드백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게 임상 1상에 진입을 했다. 1상 진입하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돈 들어오겠구나. 네. 마일스톤이 들어오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적으로 지금 유한양행의 성공과 함께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네. 로열티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마일스톤을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좀 주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로노이도 거의 비슷한 결로 움직이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코텍도 지난 금요일 날은 드디어 이제 좀 저평가를 해소를 하고 네. 장중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이제 솟아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원 개발사인 제노스커의 지분도 한 70% 들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비교를 하면 거의 한 6대 3 정도니까 네, 들어옵니다, 돈이. 지금 오스코텍은 네. 시총이 지금 1조 5천억이 안 되는데 예. 유한양이 지금 10조가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간극이 벌어졌다. 물론 뭐 렉라자만 가지고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의 이제 시총을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오스코텍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스코텍은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저는 4만 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네. 지금은 조금 뒤쳐져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물들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오스코텍이 유한양행보다도 훨씬 더 좀 세게 움직이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매수 기회의 관점으로 이제 오스코텍도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세 종목 봤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보로노이. 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잘 아시겠고 보로노이 얘기해 주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그렇죠? 예, 이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이게 한두 끝도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은 막 200조, 다 면역 질환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적응증이 워낙 워낙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예. 그쪽 분야에 이제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 가치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보로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왜 금투세 하면은 바이오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금투세면 바이오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개인 큰 손이 이 바이오를 좋아하시고 바이오를 많이 벌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PB들 다 또 큰 손들을 바이오로 유도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 금투세가 해결이 되면 그 큰 손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바이오가 금투세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 드리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또 새롭게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로직이 있다. 자, 준호 매니저 이 일발 가기 전에 이번 주가 빅 이벤트의 한 주잖아요. 삼전 실적의 세계 네. 국제 지수의 로보택시의 금통위의 나만의 이번 주 9월 CPI 모멘텀이 있다면 하나씩 정도 뭐 2개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는 저 빅 이벤트 화요일부터 줄줄이에요 금요일까지. 네. 뭘까요? 뭐를 좀 꽂히세요? 저기에다 또 이제 금투세 결정도 한 11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매일 꼭대기의 금투세. 맞습니다. 네. 일단 제일 뭐 중요한 거는 가뜩이나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중국도 좀 난리가 났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이제 국경절 되기 전에 이제 오늘까지 휴장인데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었었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또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만 이제 금투세 쪽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가 전쟁 중인 러시아나 이스라엘보다 못 갔던 이런 부분들은 네.
반발 매수와 안도 랠리가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좀 가장 그래도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로보택시. 그래서 예전부터 금요일이네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고 금요일이죠. 이제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목요일 날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일단 로보택시가 사실상 자율주행이 몬디바이스 AI로도 볼 수가 있고 네. 사실 이제 AI를 어떤 뛰어넘어서 모든 기술이 총망라된 게 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네.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구글의 웨이모 택시가 지금까지는 무사고로 잘 주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잘 공개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중국에도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FSD 승인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이번에 공개 이후에 오히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지금 포드가 예상되고 있는데 라이센스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관련된 공급계약 체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로보택시가 또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그 반 테슬라 진영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어떤 로드맵과 또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의 속도와 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략적 파트너십 얘기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10월 10일 로보택시 전도 중요하지만 후도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게 이제 금투세가 자막에는 네. 없는데 그냥 일부러 좀 뺐습니다. 이제 지금 민주당이 11일 날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금투세는 좀 안겨두고요. 네. 영리 매니저 내일요 삼성전자가 이제 느닷없이 2분기 잠정 시작하면서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안 저는 돼요? 이제 요 안 돼? 이슈들 중에 이제 두 가지를 꼽으라고 네. 하면 첫 번째는 이제 CPI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 삼성전자예요. 목요일입니다. 이게 또 CPI 는. 연결되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왜 제가 CPI를 주목하냐면 일단 지난 주말에 발표된 이제 고용 보고서를 보고 예.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해도 좋다. 경기만 연착륙한다면 시장은 더 가겠다라는 걸 이제 명확히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1,30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매수는커녕 투매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그렇죠. 삼성전자잖아요. 그게 삼성전자 쪽에 매도 나온 85%가.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경기가 연착륙한다 이러면은 애플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은 게 네. 우리가 경기와 또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IT 제품들이에요. 네, 스마트폰. 삼성전자 주가 박살난 게 PC 수요가 생각보다 뭐 안 올라온다. 디램이.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생각보다 안 올라온다. 이러니까 레거시 디램이 이제 무너지죠. 예상했던 네. 것보다 이제 좋은 실적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연말에 또 소비가 탄탄하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반도체 쪽과 관련된 이제 또 투자 심리도 조금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투매를 멈추고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주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이 좀 올라가잖아요. 이제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말은 원달러 환율이 한 3%에서 4%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4분기 시작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까지 지금 순식간에 튀어 올랐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삼전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만약에 진짜 안 좋았다. 네. 그래 안 좋은 거 알았잖아. 이러면서 4분기도 또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요. 약간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 부문 실적이 조금 괜찮다 이러면은 주가 너무 많이 빠졌네 이러면서 저가면서 좀 들어올 수 있는 빈집털이도 거고요. 있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삼성전자 이제 투매가 일단락되는 이제 스케줄이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CPI 지표 요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화요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면은 뭐 불확실성 제고가 되면서 흘러가다가 목요일날 밤에 9월 CPI 나오고 여기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 네. 뭐 환율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가는 두 가지 이슈 보셨고 저는 이제 수요일 새벽에 느닷없이 세계 국채 지수에 네. 우리 한국의 국채가 편입이 된다면 네. 환율 한 100원 떨어질걸요. 그날 왜냐면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 국채가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 들어올 돈이 얼마입니까? 그 ETF 자금이. 이게 약간 우리의 좋은 뒤통수를 때리기를 바랍니다. 네. 편입이 지금 4수째인데요. 그럼 환율 끝난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거
될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좀 것처럼 이번에는 오히려 그럼 편입이 우승해야 되면 된다, 우리? 편입이 되면 환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환율이 떨어져야 원래는 좋은 건데 지금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수출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는 안 돼도 요번에 좋다? 한 번 더 좀 쉬는 것도 떨어져라? 네, 네. 뭐 네. 길게 보면 사실 당연히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 국제지수 이제 편입되는 게 훨씬 네. 좋은 이벤트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요번에 이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수인데, 오수 때? 오수 때 좀 기대해봐요. 오수. 뭐 사수나 오수나.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좀 그래도 좋아지고 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뜬금포로 만약에 네. 이제 국제편이 된다고 뜬금포로. 했을 때는 네. 국내 증시가 또 한 번은 네,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계 국제지수. 네. 하도 뒤통수를 맞으니까 이런 뜬금포. 맞습니다. 네, 이런 뜬금포. 수요일 새벽에. 시장에서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괜히 저것도 기대가 감이 많이 적용이 30대 됐었으면 그랬죠. 오히려 불안한데 네. 지금은 아예 기대감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도 그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뜬금 재료 네. 수요일 새벽입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까지 저희가 이벤트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오늘의 네. 일발 종목 뭘 공략할까요? 일단 자율주행자고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진정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네. SOS랩이라는 기업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라이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다 관련해서 또 현대차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이제 라이다를 이제 고정식 라이다 관련해서는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실적으로도 삼성과도 또 연관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가 아무래도 현대차가 또 이제 구글의 웨이모에 아이오닉 5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반 테슬라 진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와 AI 기술로 완전 자율주행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사진과 마찬가지로 저게 이제 제규어고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아이오닉 5인데요. 지금 이제 그 지붕 위에 있는 게 라이다입니다. 저게 너무 커요. 그래서 저게 상용화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저런 식으로 이제 위탁 생산이나 파운드리화해서 일부 차종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한 700대 정도가 지금 이제 로보택시로 운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웨이모는 사실상 라이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레이다도 있고 카메라 이제 모든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주력은 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다로 레이저로 이제 물체와 인식을 해서 이제 그 간격을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라이다를 공동으로 같이 현대차와 개발한 기업이 SOS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말부터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지금 이제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10월 말에 지금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조지아에서 바로 아이오닉 5 웨이모에 딱 맞는 또 웨이모 그 자율주행 차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택시. 그랬을 때 SOS랩의 어떤 가치와 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정식 라이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SOS랩이다 보니까 결국 그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에 같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 조지아주 공장 같은 경우는 전동화율을 끌어올린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류 자동화가 더욱더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뭐 AMR 물류 이동 로봇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라이다 센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또 그리고 전동화율이 올라가면은 결국 SOS랩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고 또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 SOS랩의 라이다의 어떤 기술력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에도 2D 라이다 GL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2030년 무인 자동화 공장, 무인 공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 팩토리와 무인 공장, 물류 자동화 또 자율주행에 있어서 센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이 라이다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SOS랩이다라는 판단에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SOS랩 라이다의 대명사 네. 또 현대차에 뭐 위기론 막 나오는데 현대차가 맞습니다. 위기론 뚫으려도 결국 라이다든 자율택시든 뭐 인도든 네. 뭐에서 하나를 해줘야 뭐 현대차도 정말 증명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 테마 자율주행입니다. SOS랩 네. 투자 전략. 뭐 네,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게 그러니까 네. 공모가 대비해서도 거의 한 35%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라서 네.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목표가는 공모가가 11,500원이에요. 네. 그래서 공모가 바로 전인 목표가는 9,5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SOS랩입니다. 라이다 방식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쫙 달리면서 쏴가지고 네. 반사돼서 오는 거를 이제 센서를 통해 가지고
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아는 건데 이게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레이저가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구글은 맞아요. 라이다. 눈을 네. 라이다하고 카메라까지도 네, 같이 같이 결합되는 이제 그래야 안정하다. 현대차가 좀 성장 보면서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구글 웨이버를 들고 네. 테슬라와 한번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SOS랩에 붙이는 네. 영민 저는 매니저. 뭐 테슬라도 결국은 이게 레이더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눈이 레이더와 있어야죠. AI를 네. 이제 결합하려고 하는 네. 건데 결국 저는 이 레이저 기술도 같이 좀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마 딱 떠오르시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준호맨 SOS 랩 얘기하면 같이 또 네. 나오는 종목이 라이콤. 또 네. 주가도 이제 지난주에 또 강하게 한번 올랐기 때문에 예. 결국 뭐 라이다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로 같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이콤을 같이 이제 붙이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S랩 붙이기 종목 라이콤입니다. 로보택시가 금요일이죠. 네, 우리 금요일 날 시간으로. 우리 네. 시각으로 반영이 됩니다. 미국 시각은 목요일이고 그 전에 일단 구글 웨이모를 통해서 한 번 더 붐업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자율주행 테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다뤘는데 이제 방산주 어떻게 돼요? 이런 궁금증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많이 해드렸었고요. 네, 방산주는 네. 지금 너무 시세가 또 네. 있기 때문에 짧게만 갈게요. 방산주 이번 주도 고 아니면 스탑? 이번 주도 고죠. 제가 이번 뭐 주도? 지난주에도 현대로템, LIG, 넥슨 뭐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제 신고가 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산주 고. 네, 저도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뭐 네. 방산 종목들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 다뤘습니다. 저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